대한민국을 이끈 정치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인선 마지막 열차가 있는 소래 역사관입니다. 수인선은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열차였죠. 95년 마지막 운행 후에 우리들의 추억으로 남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수인선 열차처럼 과거가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으로서 미래를 준비한 정치인입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손정은 씨.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내려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모시기 전에 살짝 좀 둘러봤는데요. 여기. 네, 공간이 너무 특별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수인선 마지막 열차. 역사적인 곳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특별한 곳에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여기 옛날에요. 수인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수원하고 네. 인천 오가는 철도가 있었는데요. 철도가 좀 특별났습니다. 표준 철도가 아니라 이건 협계라고 좀 좁습니다. 우리 이 발이었으니까 발, 서민들의 발. 근데 이게 한 30년 전에 폐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하고 다르기 때문이고요. 2001년 때 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이었습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대관령을 갔었는데 휴게소에 들렸는데 아니 기관차가 있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게 내가 국회에서 한 멘트입니다. 있어야 될 때 있어야지 왜 고속도로 위에 열차가 가 있어. 당장 그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네, 이 특별한 소래 역사관에서 오늘 특별한 인터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KBS 국민 앵커셨던 만큼 지금도 뉴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요즘 특히나 관심 가는 뉴스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자 때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다. 어떤 거요? 지금 저 하한기 아닙니까, 그죠? 더울 때인데. 네. 뭐 다들 이제 휴가 가는데 지금 대통령도 휴가 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 말 많으신 우리 양당 대표들도 휴가 가셨습니다. 정치부 기자들한테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이 며칠 동안 이 톱을 뭐로 메꾸느냐, 정치부 기사를 뭐로 메꾸느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고, 대표가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들으면은 노인 비하 발언입니다. 생명의 길이하고 표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뭐 아이들 얘기입니다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야, 지금 겨우 한 표 내 행사하는 것도 야, 2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1표, 나이 많은 사람은 반표.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표 그런 가치밖에 인정을 못 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네. 당연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들이 화를 내시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입니다. 내 말 전체를 보시면은 그런데 내용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결과에 대한 변명이고요. 사과하셔야 되겠고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우는 아주 길게 갈 겁니다. 이 더위와 함께 정치인의 말 한마디, 정계에 나온 사람들의 말 한마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적인 공간에서 국민을 향해서 말씀드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기자 논평이나 앵커의 클로징 멘트 지금 듣는 것 같았거든요. 예. 이렇게 의견까지 다 첨부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설탕 대신 넣는 아스파탐 이게 또 발암물질로 판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정치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중심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라. 그때 정치인들이 흔들리면은 국가가 사회가 함께 흔들립니다. 다행히 그저 설탕 대체 물질인 아스파탐이라는 게 극히 미량이다 해서 이젠 괜찮다 이렇게 이제 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노인네들이 어디 술자리에 가서 나 막걸리 하다가 전부 소주로 돌아섰어요. 왜? 막걸리 그게 들어간다면서. 이 늙을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염수 얘기했습니까? 이건 한쪽에서는 문제없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더 지켜봐야 된다. 저 의견도 지켜봐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또 나중에 방류한다면서요. 그걸 다 같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할 것 같다.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안전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신중함도 갖춰야 되는 그럼. 거군요. 네, 이렇게 국민 앵커로서 오랫동안 또 사랑을 받으시다가 정계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득표율 1위를 하셨더라고요. 방송덕입니다. 방송의 인지도 덕이다. 그럼. 저 사람 왜 여기 나와? 포스터 보는 사람들이. 저 이윤성 아니야? 이게 선거운동이 된 겁니다. 잘할 거야. 날카롭게 할 거야. 그래서 1등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근데 또 열심히 했어야지. 근데 열심히. 뛰고 막 열심히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예. 국회의원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4선 국회의원 하시고 18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국회 부의장 시절 때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등 관계법, 일명 미디어법 통과되던 그 시점에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또 부의장으로서 또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악몽이죠. 악몽이다. 이 의사봉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로텐더 홀 아시죠, 그죠? 네네. 거기 들어가기 전 저 청계에서부터 견제를 받았으니까 무슨 럭비 하듯이 내가 공을 갖고 공격 막는 거기서 샷을 로텐더 홀 거기에서 본회의장 문 그거 열고 뜯고 저 의장석까지 뛰어가는 거 이게 제 임무였습니다. 제가 없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니까 옷 다 찢어지고 넥타이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넥타이 없이 그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 그래서 제가 당황하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자기 넥타이를 풀어서 이 의원 이래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미디어법이 그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긴 여러 가지 채널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미디어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금 TV 이렇게 채널 돌리시면서 그 당시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법은 완전한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정을 했거나 개정을 한 법들을 계속해서 손질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벌써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흘렀죠. 지금도 내가 뭐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서로 베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 나오는 사람 다 똑같아요. 네. 내가 왜 그런지 압니다. 제작비가 없으니까 시사 교양으로 다 때우는 겁니다. 그거 본 방송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서 보는 저희들도 아쉽지만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있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후배 또 우리 동지들이 이 법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다음 재심사하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디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플랫폼. 네, 사실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이 가짜 되고 뉴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페이크라 그랬죠, 그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네, 사실 이게 심각합니다. 네. 옛날에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연기가 날까. 나겠는가. 지금 굴뚝도 조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전혀 근거 없는. 이걸 뭐 과장이다, 왜곡이다 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아닌 걸 사실처럼 보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저 옥스포드 그 딕셔너리 저 사전에도 네. 신조어로 등재가 됐다는데 탈진실. 탈진실. 이건 뭐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생활 안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가짜고, 전부 거짓말이고. 자, 이 폐해는 국가적인 폐해, 그죠? 사회적인 폐해, 경제, 더군다나 우리 삶, 이 다 위태롭죠. 이게 안 됩니다. 막아야죠.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국회입니다. 왜? 네. 궁금하면 불러서 물어보면 됩니다. 미심쩍으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모여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지. 국회의원 본인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네.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국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 믿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만나고 또
스스로 자정 노력도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각 기관에는 이걸 감시하는 그죠? 시스템도 만들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추억을 들고 나왔을까요? 글쎄 궁금해요. 이윤성 부의장님의 어? 추억. 이 사진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야, 저희는 뭐 모든 사진 다 구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94년이에요. 94년 9월 3일인데. 제가 95년 이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KBS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예, 예. 국회의원 당선 아니 되신. KBS 떠나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때가 9월 9월 3일이면 3일이 방송의 날입니다. 맞아요. 저희 둘 다 알고 있는 방송의 날이잖아요. 이게 지금 방송의 날에 예. 제가 그 방송 대상 시상식. 네. 사회상을 받고 아. 저 시민회관 바로 뒤입니다. 아. 거기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고. 아, 이거 이 누가 앞에서 찍어주신 거예요? 사진을 찍은 사람은 우리 딸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때 제가 사실 그동안 그 모처들에서 네. 다음에 한번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정말 비밀리에 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더 이상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처음인데 당신한테 이제 떠나도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 순간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남자도요. 네. 어느 한 자리에 한 10년 있으면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사람이 이해를 해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진 찾아주셔서. 네. 이거 기념으로 드릴게요. 또 크게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의장님이 하셨던 특별한 의정 활동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천대교 건립 때 이건 내 지역구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인천의 얘기입니다. 인천의 얘기가 대한민국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자 다음 서울, 인천 원래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된다는데 이 여행사들이 전부 항공사들이 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세계 사람들이 서울을 하도 많이 알아서 이제 서울에 도착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서울, 인천공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모든 비행기 못 뜨게 하겠다. 그따위 짓 하면 정말요? 그래서 한번 호통을 쳐놨는데 그 보면은 보이는 다리가 바로 인천대교입니다. 2009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수면으로 바다 위로 가는 데만 12km. 이걸 연결하는 육지하고 부속도로까지 하면은 22km입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저 다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배가 다리 밑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다리 밑으로 통과하는 그 교각과 교각의 사이를 주경간폭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게 넓어야 되겠죠.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계획이 700m 폭이.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지금 건설교통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다리 도로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면 1000m 이렇게 좁게 얕게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큰 배들이 못 들어오면 어떡할래? 그렇죠. 지금 가장 크다는 크루즈 16만 톤 배가 우리 인천대교 밑으로 들어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17만 톤에 달하는 탱카, 기름 실어나고 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100년 앞을 내다본 사업이다. 뭐 예산이 좀 더 들고 공기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년 앞을 내다봤다 하는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네. KBS 뉴스 앵커로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정치 생활을 4선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앵커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뉴스 앵커 하실 때 말이에요. 2014년에 재보궐선거를 두고 이런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미안하다. 왜 우리는 이 많은 선거를 다시 해야만 하는가. 이런 멘트를 하셔서 그때 또 가장 자신 있는 멘트가 정치 멘트였습니다. 그렇죠. 해봤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재보궐선거인데 재보궐선거는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한 선거입니다. 다 돈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난 시간을 뺐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렇게 출마했을 때 저 뼈를 묻겠습니다. 가라 그럴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중간에 떠나니까 얼마나 큰 손해고 약속 위반입니까? 그래서 제가 재보궐선거 있을 때 국민들한테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내용일 겁니다. 네. 정치를 떠나서 다시 또 앵커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인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쪽 분야에 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내가 국회의원을 16년 계속할 수 있었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앵커로서 사랑을 받았고 이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능력 전 최선을 다해봤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봅니다. 이번에 나가는 현장은 약자들의 현장. 무엇인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게 사회에 보답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제 굵어지는 목소리처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한 얘기로 꿀팁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되시면요,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른바 민원인들입니다. 어떻게 지구단까지 오셨는가 할 때가 그렇게 많은데 그만큼 그분은 절박하십니다. 최대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실제로 하시고 안 되면 그분을 따로 모셔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의 이건 꿀팁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얼렁뚱땅하지 마라. 이 초선 의원들이 어디 가도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먼저 알립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두 가지를 제가 꿀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윤성입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인데 내내 예전 KBS 9시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